김경민의 경벙커 오늘의 주제는요. 사직서 도로 넣게 만드는 리더의 언어입니다. 이른바 대퇴사의 시대다. 퇴직을 종용하는 사회다. 이런 비판을 제가 엊그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영자는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 있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 요런 이야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인데 이제 그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좀 나가주었으면 하는 직원. 좀 안타깝지만 솔직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 이리 와봐, 앉아봐, 얼른 이야기 나누자, 뭐 이런 그런 직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정말 나가면 안 될 직원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드릴 말씀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갑자기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막 피해 다니는 거죠. 1대1 미팅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한 경영자분이 1대1 미팅을 하게 되면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던 드릴 말씀 그거 할 것 같아가지고 내 무서워가지고 1대1 미팅 못하겠다. 뭐 현실적으로 그 마음도 충분히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경영자는 직원이 드릴 말씀 안 듣고 살아야 되는데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근데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대화로 막을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막는다 이런 표현 그냥 편하게 쓴 표현입니다. 혹은 대화를 통해서 퀴팅을 할 수 있다면요. 사실 뭐 부부 관계도 뭐 부득이하게 한국의 현실은 이혼율이 상당 부분 높은 퍼센테이지로 나오고 있죠. 이혼하는 상황에서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이혼을 결심하고 대화하고 이혼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프터 그 이후에 뭔가 자녀 양육이라든가 뭐 위자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정말 그래도 이렇게 잘 이혼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는 그 과정에서 더 그냥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운정 고운정 그 과정을 통해서 다 깨져버리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남친 여친 서로 이제 애인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헤어지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부득이. 예, 여러분 다 첫사람과 결혼하시길 바랍니다만, 네, 저는 뭐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과 결혼을 했죠. 네. 여러분들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 성년이라 하더라도 헤어지는 그 과정에서 더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안 헤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러나 헤어진다 하더라도 퀴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예, 최악의 퇴사 행동, 이거 직원 쪽 이야기도 있고요. 회사 쪽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할 생각이 있는 직원도 꽉 잡을 수 있는 리더의 언어, 그리고 퇴사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 관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경영자가 직원과 미팅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은 팀장이랑은요 여러 번 미팅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 어떻게 잘해야 될지 회사 내에 그 프로세스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제가 인용을 하는데 화면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SNL 코리아의 MG 오피스죠. 이 코미디언 연기자죠. 야근이야 이놈의 회사 때려치우든지 하면서 가슴에 누구나 한 장쯤 가지고 사는 사직서. 오늘이 날인가 항상 꺼내죠. 그러다가 다시 집어넣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우성 편이었던 것 같은데 버텨라. 그럼 반드시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아주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의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기다려봐라. 좋은 일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버텨라. 그러면 기회는 온다. 한마디 하니까 그 말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웃겨주려고 하는 장면이죠. 정우성이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퇴사할 때 최악의 행동 직원 쪽이 있습니다. 이 남녀 간에 데이트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더욱이나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한 직장에서 한 10년 정도 일한 사람인 경우 어때요? 솔직히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대화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뭔가의 어떤 공동체 안에 있다는 느낌은 배우자나 자녀보다 직장 동료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일을 하러 온 것뿐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이런 거 있죠.
몇 년 만났는데 오늘까지만 만나, 내일 만나지 마. 뭐 요런 거 그런 게 인간적으로 아니 나는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직서 내고 내일 안 나와도 나는 그 권리가 있어. 물론 그렇죠. 법적 권리는 그렇죠. 법적 권리는 그렇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하는 거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죠.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죠. 업무뿐 아니라 관계적인 면도 그렇죠. 2위 인계인수 제대로 안 해주는 거. 3위 업무 태도나 근태불량한 거 있죠. 뭐 다음 달에 그만둔다, 그 다음 달에 그만둔다 되지만은 사직서 냈으면 그냥 거의 태업하는 거죠. 기밀 유출하는 경우나 동료 직원들 이직 권유하거나 빼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인사 담당자가 꼽는 최악의 비매너 퇴사 유형입니다. 실시간 채팅창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최악의 비매너는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찾지 말아주세요. 퇴사할게요. 그랬더니 영업부죠. 아마 이쪽 사람은 아마 영업팀장이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거래처 대표님한테 술 먹고 욕을 해버렸어요. 욕 전화를 해가지고 회사에 찾아와서 거래처가 회사 뒤집어 엎었는데 문자도 안 받고 퇴사한다고 통보해버린 거죠. 카톡 차단했죠. 그리고 거래처 대표님 가서 네가 이거 해야 된다. 거래 끊어버린다고 하셨다. 회사 지금 뭐 노후판이 됐다. 그랬더니 싫어요 한마디 하고 또 답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나 봅니다. 있을 수 있겠죠. 오죽 힘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경영자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뭐 이 거래처와의 관계는 회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은 이 개인의 영님에게 영업 막내 이름이라도 좀 적어주지. 영업 막내님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감정에 호소할 일은 아니고 그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 증명을 한 장을 얼른 발송해 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 편 중에서 34살 코인 덕에 드디어 대기업에서 퇴사합니다. 축하 부탁드립니다. 업무 중 지속 핸드폰 사용, 재택근무 중 자리 비움으로 인한 업무 태만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축하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권고사직 당했는데 축하 부탁드립니다 라고 커뮤니티 사이트에다 올린 거예요. 밑에 봤더니 야 너무 반전이다, 웃겼다, 크크 축하드립니다. 뭐 이거 이제 냉소적인 표현이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컨셉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컨셉을 직역하면 이제 개념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율법이 있거든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어떤 계명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사랑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약간 이게 반대되거든요. 율법은 어떤 규정이고 사랑은 모든 걸 품고 뭐 이런 거니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부모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율법이 있어야죠.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죠. 방향성이 있고 그것을 품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기준이 없는 부모는요, 사랑이 더 이상 아니죠. 그냥 방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아예 모르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랑으로 품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아는 상태에서 품어주면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데 그 참 쉽지 않죠.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재택근무하고 원격 근무했을 때 기업들이 집에서 근무하는 거 근데 집에서 근무하지 말고 다 출근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괜히 얼굴 보자 하는 게 아닙니다. 조사해 보면 다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주식하는 거죠. 코인 하는 거고 게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남기죠. 자,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직원은 퇴사 후 밑줄을 남긴다. 여러분들 뭐라고 보세요? 이거 빨리 맞추신 분에게 요거 노트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선물 드린다고 그러고 꼭 안 드리고 제가 그러는데 요거 선물 여러분 드리려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챌린지 할 때도 여러분 보내드리고 하려고 노트 선물 그리고 보너스로 여기 스티커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먼저 적어주셨는데 후기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직원은 퇴사 후 리뷰를 남긴다 되겠습니다. 캔킴
경영자님. 후기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고, 유튜브 쪽이신데, 저희가 고정 댓글에다가 맞아요. 자플래닛 후기 맞습니다. 근데 자플래닛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많아졌어요, 이제. 웬만한 공유 사이트에는요.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사이트에는 다 후기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후기 맞습니다. 평판 신동호 대표님, 네, 평판. 선물은 가장 먼저 올리신 켄킴 경자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픈 카톡방 개인 프로필에다가 켄킴 하시고 후기 정답 맞췄다 하시면 요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소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주소를 보내셔야 보내드립니다. 안 보내시면 못 보냅니다. 자, 리뷰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웰 퀴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웰 퀴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회사도 아쉽고 힘들고 때로는 뭐 무력감도 느끼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케어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면 그냥 떠나냐? 반드시 가족을 남깁니다. 리뷰를 남기는 거죠. 잡플래닛뿐 아니라 뭐 잡크레딧이라든가 리멤버나 링크드이나 원티드나 이런 데들 남길 때도 많아요. 사람민도 있고 많아요. 자, 반대로 직원들도 리뷰를 남깁니다. 네. 잡플래닛 리뷰 중에서 기억 남는 거 익명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부모님 원수가 간다고 해도 한 번쯤은 말릴 회사다. 이런 리뷰 받으면 어떨까요? 와, 대박이다. 너무 웃긴다. 여러분들 아마 잡플래닛 리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퇴사 시 최악의 행동 경영자 편을 봤더니 나 전전 회사 퇴사할 때 팀장이 한 웃긴 말. 너는 내가 몇 년을 봐왔지만 편한 사람이 아니라고. 크크크. 그래서 저한테만 일 시켰어요? 라고 할 뻔. 너 편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말들. 괜히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인데 팀장이 해버리는 거죠. 나 퇴사 말했는데 연장근로 연차 수당 안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나간다 했더니 사장 네가 잘한 게 있냐? 너 어떻게 입사했는지 모르냐? 네가 못한 거 어쩔 거냐? 이런 이야기함. 이런 거 있죠. 사장도 서운한 거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원이 서운한 거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요? 경영자가 그 직원 어디 리뷰 달 일이 없어요. 근데 경영자가 직원한테 서운한 거, 너 일 못하고 그랬던 거 나도 말할게. 그거는 가족을 남겨버리죠. 퇴사 통보했는데 왜 일이 묘하지? 퇴사 통보했는데 전 직원 중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몇 있다. 너 아니어도 올 사람 많다. 너 아니어도 이 일할 사람 많다. 이거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죠. 네가 잘한 게 뭐 있냐? 이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왜 묘하지? 혹할 자리니까 올 사람이 있겠지만 이미 만속에 내정자 몇 명 추려 놓았다고 퇴사 예정자에게 말하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 이런 거 있죠. 경영자가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반드시 올라옵니다. 자플랜 들어가 보면 그런 이야기는 반드시 거기에 올라와 있고요. 이런 거 있죠. 여기니까 너 이만큼 인정받은 거다. 다른 데 가서 너 이만큼 인정받기 어려울 거다.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회사가 어려운데 지금 그러면 네가 어떡하냐.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 좁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글쎄요. 이런 이야기 하면 속은 시원해질런지도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영자는요. 극단적으로 경영자는 이 사업을 계속 해 가야 되잖아요. 이 일에 새로운 사람을 또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이거 그냥 농담으로 제가 하나 해봤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직원 퇴사 후 경영자는 밑줄을 남긴다. 이거 한번 제가 두 번째 선물 드리겠습니다. 직원 퇴사하면 경영자는 무엇을 남길까요? 리뷰 아니에요. 이거 리뷰 아니에요. 리뷰 어디다 할 수 없잖아요. 리뷰할 수 없어요. 직원 퇴사 후 경영자는 무엇을 남길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세요? 자, 제가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그냥 나누려고 올려놔봤습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제 경험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남기세요? 자, 올려놓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를 남긴다. 후회를 남긴다. 소주 한 잔. 그렇죠. 소주 한 잔으로 됩니까? 한 사발을 마셔야 될 사랑을 남긴다. 우와, 정수호 대표님 역시 정수호 대표님. 정수 대표님 제가 이거 선물 그냥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주소 안 올리셔도 됩니다.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따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집으로 가져가시도록 선물 안 보내셔도 됩니다. 데스노트를 남긴다. 채용 공고. 데스노트 이거 네 환견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데스노트 블랙리스트 남겨가지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부당노동행위 들어갑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채용 공고를 남긴다. 아 이거 재밌네요. 채용 공고 남기죠. 잡을 것을 남긴다. 네. 마음의 책임을 남긴다. 아, 마음의 책임. 아, 김소 경자님 눈물을 남긴다. 시리스님 크크크. 마음의 책임. 그렇죠. 마음의 책임과 눈물과 소주 한 잔, 소주 한 사발, 데스노트까지. 데스노트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네. 뒷담화라고 전 적어봤어요. 뒷담화라고 적어봤어요. 여기 데스노트, 시리어스 A님은 선물 한번 받으신 것 같고, 소주 한 잔. 허대원 대표님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주 한 잔을 남긴다. 네.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싶을 때 저는 합정동 에스프레소 전문점에 가서 더블샷으로 설탕 한 덩어리 집어넣고 그냥 한 입에 칵 집어넣고 네. 합정동 카페 골목을 산책하다가 들어오죠.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싶을 때 네, 소주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죠. 네. 경영자분들은요 뒷담화 합니다. 예. 그리고 저를 만나서 주로 많이 하시죠. 저를 만나서 주로 많이 하시고 이제 커뮤니티 어제 서울 성장 클럽이 있었습니다. 서울 성장 클럽에서도 뭐 주제가 아니어도 누구 직원 퇴사한다 그랬는데 이래놓고 퇴사했다. 자기가 무슨 공익신고자냐 뭐 이러면서 막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가트너 자료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트너 뭐 미국의 뭐 대표적인 경영 리서치 기관이자 뭐 연구 컨설팅 기관이죠. 직원들이 떠나기로 결정하는 이유를 이사에 비유하더군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조사해 준 자료인데 4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래요. 이사하기로 결정한 때 여러분 이사를 언제 결정하세요? 첫 번째, 더 이상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배관이 파손되고 지붕이 새고 있다. 이럴 때 안 고쳐질 때 그때 이사하죠. 두 번째, 우리 집은 살기에 적합해요. 그런데 내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방 한 칸에 주방이 있었는데 애가 둘이 됐어요. 뭐 이런 거는 이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집이 더 좋아 보여요. 다른 집이 더 좋아 보여. 아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었는데 단독주택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살아보고 싶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냥 더 이상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집이라는 곳이 나 원하지 않아. 그냥 나 집에 살고 싶었다. 아니면 그냥 배에서 살고 싶다. 나 노숙하고 싶다. 히피.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68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프랑스의 히피를 뭐라고 다른 용어가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냥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나키스트가 돼가지고 그냥 정부와 국경과 상관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 이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트너는요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 개인 생활과 관련된 영역, 일하는 경험과 관련된 영역, 조직이 원인이 된 경우, 외부 환경이 원인이 된 경우. 어때요? 배관이 파손되고 지붕이 새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그냥 생존 이사예요. 생존 이사. 나는 이사하고 싶지 않은데 보일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경영자로서는 가장 제가 가끔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최근에 좀 참고 있는데 경영자로서 참 고통받는 그런 지점이죠. 이렇게 뭐 보일러 고쳐줘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일러 안 나오는 집에서 살기 어려운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조직이 원인이 되고 일하는 경험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 집은 수리가 필요하다. 근데 수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 생활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환경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가지 영역으로 일하는 이쪽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나의 회사는 나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언더백 기업에서 직원들이 퇴사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퇴사 징후가 보이거나 퇴직이 어떤 예상이 되어졌을 때 지금 얼굴이 어둡고 복도에 나가가지고 혼자 전화 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회사 내에서 자기 업무와 머스트 업무가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면 좋을 일, 안 해도 되지만 하면 고마운 일,
한 세 단계의 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일을 할 때. 그랬을 때 외곽에 있는 업무를 점점 거부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제 조금 몰입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를 인정해주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회사는 나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의 회사는 나한테 투자하지 않는다. 나의 매니저는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들 입장에서 퇴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직접적인 징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집은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예요. 두 번째, 우리 집은 더 이상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예요. 나는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안 줘. 나는 지금 옷 갈아입어야 돼. 지금 키가 컸기 때문에 새 옷 입어야 돼. 근데 안 돼. 나는 뭐 내 여동생이랑 살다가 나 혼자 방이 필요해. 근데 또 안 돼. 이런 거죠. EVP에 관련된 요소예요. 번아웃이죠. 여기서 일할 때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나의 조직은 사회 정의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나의 직무는 나에게 많은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회사 업무와 관련되지만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EVP가 필요한 거죠.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근로 조건, 복지, 문화, 성장, 어떤 보람 이런 요소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누차 강조해드리는 EVP와 관련된 요소예요. 이게 두 번째 퇴직 이유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다른 집들이 더 좋아 보여요. 다른 집들이 더 좋아 보여요. 우리 집은 거실이 넓은데 한 번쯤 이제 방이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집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한 번쯤은 굉장히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보고 싶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흥미로운 회사들이 주변에 있어요. 소개받았어요. 나는 다른 회사에서 나의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같은 직무로 나에게 20% 인상된, 통상 20%가 이직 기준이거든요. 인상된 입금을 지급하기로 한대요. 딴 데 가면 월급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한 50%고 하기 싫지만 의무니까 하는 일이 한 50%인데 딴 데 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80% 해요. 요런 거 있죠. 다른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죠. 근데 선택적인 우세예요. 100% 무조건 좋은 집이라는 건 없잖아요. 내가 경험한 건 이미 내가 얻은 거니까 그게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죠. 나에게 없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가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회사에 관련된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에 관련된 거죠. 요 경우는 참 정말 이게 좀 그렇죠. 이제는 나는 집이 아닌 배에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나는 그 근로소득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아. 더 이상 나는 직장인으로 살고 싶지가 않다. 나는 안 한다. 나는 10억을 빨리 모아가지고 임대소득으로 살고 싶다 했던 한 5년 전에서 10년 전 경제적 자유 열풍 불었을 때 제가 어제 한번 비판했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참 이 경우는 좀 참 어쩔 수 없죠. 뭐 유학 가는 거예요. 나 캐나다 유학 가겠다. 나는 뭐 새로운 나는 어디 외국 가서 그냥 거기 농사 짓기로 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참 대안이 없어요. 나는 일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있다. 개인적 성장, 나는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해서 학교 가고 싶다. 깊은 학습을 위해서 나는 다시 학교 가고 싶다. 나는 나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원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참 이게 참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안내해 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조직이 원인이 되어서 일하는 경험과 관련된 경우, 조직에서의 개인 생활과 관련된 경우, 또 개인 생활에서의 외부 환경적인 요소, 일하는 것의 외부 환경적인 요소로 나누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우리 집은 더 이상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경우, 다른 집이 좋아 보이는 경우, 집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이런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퇴직 이유가 어떠냐에 따라서 포커스를 달리해봐라 라는 점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퍼블리 자료 중에서요, 제가 일부만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퍼블리는 별도의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려면 직접 들어가서 유료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몇 개지만 제가 안내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퇴사 전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안내를 해요. 퇴사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기인데, 퇴사와 관련돼서 우리 조직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도움이 되죠. 왜 퇴사해요? 라고 하기보다는 퇴사 관련돼서 우리 조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성장을 좀 이루셨어요? 라는 질문은 회사 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죠.
퇴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조직의 어떤 부분이 홍길동님의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트리거가 됐을까요? 이런 거 아주 물어봐야죠.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죠. 그러나 부드럽게 물어봐야죠. 이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홍길동님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신입 때 우리 회사에 들어오자고 했을 때 그건 뭐였을까요? 이런 거예요. 회사가 어떻게 변화되면 지속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살짝 이렇게 잡는 거죠. 잡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주면 더 일할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는 약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좀 보완할 점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퇴사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퇴사할 사람하고 미팅하면서 물어보면 참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에 따라서요, 참 앞에서 듣기에 저도 힘든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저도 힘들었는데 이제 자주 듣다 보니까 욕도 자주 먹다 보면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자주 듣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지, 내가 역시 또 그랬군 이러면서 인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인정하니까 얼굴 표정이 또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또 길게 말해주면 결국은 이제 제가 제 리더십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이야기들, 진심 어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눈높이의 사람을 만날 때에는, 혹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에는 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게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점들인데, 사실 이 자료는요, 사실은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티타임즈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타고니아 퇴직 인터뷰 혹은 퇴사 인터뷰를 치시면, 저희 사례뉴스에서도 몇 번 조명을 했고, 가인즈 캠퍼스에서도 그 오프보딩, 오늘 끝날 때 제가 가인즈 캠퍼스에서 오프보딩 프로세스 안내해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거 안내해드릴 테니까 꼭 들어가서 보시되, 오리지널리티는 파타고니아죠. 미국 언론들이 이제 기이할 정도로 퇴사율이 낮죠. 미국의 리테일 업계는요, 통상 이직률이 한 60%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파타고니아의 경우는, 파타고니아 이직 리테일 회사잖아요. 4%입니다. 4%. 엄청난 어떤 퇴사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끈질길 정도로 퇴사 인터뷰를 합니다. 퇴사 인터뷰를 하고, 이제 인사 담당 부서장이죠. 이 댄 카터라는 사람은 이제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 파타고니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퇴사할 때 이 댄 카터를 반드시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입사할 때부터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참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참 같이 등산하고 싶은, 같이 등산하면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밧줄을 끌어올려 줄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참고로 이본 시나드,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이자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이본 시나드의 얼굴도요, 정말 이렇게 후덕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왜 떠납니까?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질문입니다. 파타고니아에는 왜 입사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대요. 왜 떠납니까? 이게 아니라 왜 입사했었어요? 입사할 때에는 기대했던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로부터 원했던 경험은 뭐였어요? 회사는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했습니까? 우리가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은 어떤 겁니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당신 기대했던 게 뭡니까? 이 집에 있는 동안에 당신의 가족은 어떤 추억이 있었습니까? 이 집에 있는 동안에 정말 수리되고 좋아졌으면 했는데 안 된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여기 이제 부사장이니까요, 이야기 나왔는데 실제로는 배관이 그것만 괜찮았으면 됐을 텐데 배관 때문에 제가 이거 이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배관 내일 당장 수리합시다. 나는 그 배관 수리 비용보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속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2명 중에 1명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운대요. 그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퇴사 의사를 돌이킨다고 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10명 중에 한 명은 그 미팅을 통해서 퇴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기까지도 한대요. 돌이키냐 안 돌이키냐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진실한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진실한 대화를 나누어서 이 사람이 퇴사한 이후에도 우호적인 회사의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파타고니아는 퇴직자들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제가 퇴직자 관리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진심 어리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마음에 지금 좀 부담이 되시죠? 솔직히 그러실 거예요. 퇴사한다는 사람 만나서 경영자가 진심 어린 대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이사라고 비유했지만 한국에서는 이혼에 비유하는 게, 가트너는 이사에 비유했지만 가인즈는 이혼에 비유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언더백 기업이나 뭐 직원 수 30명 이하나 이런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막 배우자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았습니다. 정말 실현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제가 이 사람은 정말 퇴사 안 할 줄 알았는데, 퇴사하실 때 정말 저는 실현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실현당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힘들었어요. 몇 달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한국에서 경영자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저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려웠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익숙해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어떤 근육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회사가 주식회사 이웃사랑이다 그러면 우리 이웃사랑에 입사했을 때 뭘 기대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얼른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고 마음의 불안함이 있고, 그 퇴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높기 때문에 전 말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인생의 쓴맛 에스프레소 한 잔 앞에다 놓고 이렇게 착 마시면 좀 기다려 보시고, 어때요? 이렇게 기다리면 그때 이야기합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 디자인 연구소라는 곳이 있더군요. 근데 거기에서 퇴사 전 꼭 해야 될 질문을 몇 가지 또 골라놨어요. 내용이 좋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왜 입사했습니까? 우리 회사를 선택했던 이유와 배경을 좀 듣고 싶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경험하기를 원했던 건 뭐예요? 구체적인 직무도 좋고 직무 외적인 것도 좋아요. 회사가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했나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경험은 뭡니까? 요 네 가지는 파타고니아 4대 질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회사에서 경험한 일을 통해서 향상된 전문성이나 역량은 어떤 걸까요? 후임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볼게요. 당신이 온 이후로 회사의 어떤 것이 개선되고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회사의 공헌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도 듣고 싶어요. 회사를 떠나가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배경을 좀 듣고 싶어요. 상사와의 관계는 어때요? 혹시 특별한 좀 불편한 그런 사람은 있었습니까? 좀 그래도 솔직한 이야기 듣고 싶어요. 당신이 담당했던 일을 대신할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자격이나 요건,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계인수가 완료되었더라도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끝으로 회사와 남아있는 구성원을 위해서 남기고 싶은 제안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응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구조를 잘 잡아놨어요. 사실 파타고니아 인터뷰 내용, 그 질문 내용은요,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셀렉트를 해 놓으셔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글을 남기게 해주죠. 그리고 인사팀도 이야기를 남기죠. 저희도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직원이 퇴사할 때 저랑 인터뷰하고 저희 가인지 팀장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를 물어봐요. 이거 전 직원에게 공유하기를 원하는 편지예요? 아니면 리더들만 보기 원하는 편지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합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경우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전 직원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용으로 이제 퇴사 편지를 남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더에게만 남기기도 하고,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질문, 이런 것들 있죠.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이직이 결정되면 이직하는 곳에서 맡을 과업은 어떤 겁니까? 그 회사가 홍길동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회사는 우리 회사와 어떤 점이 좀 달라요? 라고 하면 그가 이사한 곳에 거기는 뭐 빌트인 가구가 있었어요. 거기는 뒷 잔디가 깨끗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인재는 그런 것들 좀 좋아하는구나. 우리도 좀 개선해야겠구나. 집을 수리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점에 참고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통상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미팅을 하다 보면 아 그거 아닌데 그건 오해인데 실제로는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참 그렇죠? 참 그렇죠. 그건 오해였어. 사실은 그거 아니었어. 너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하면 그 미팅이 이제 웰퀴팅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설득하려고 막 하는 경우, 탐색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제 공수표 날리는 거죠. 경영진과 합의되지 않은 공수표 날리는 거죠. 뭐 승진, 부서 이동, 직책 발당, 연봉 인상 이런 것들을 마구 날리다 보면 오히려 신뢰가 깨집니다. 이렇게 내가 퇴사한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말해도 안 해줬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전셋집 할 때 주인한테 이게 수도꼭지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말해도 안 됐는데 그럼 방 빼겠다.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좀 물론 감사하죠. 물론 감사한데 그렇게 해줄 거면서 안 해줬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봉이라도 올려줘서 잡는 게 필요하다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부서 이동을 시켜줘서라도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다면 그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내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에티켓이기도 하고 회사의 진중성을 위한 방향성이기도 한다. 근데 이제 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직원이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화면 넓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나가줬으면 하는 직원하고 이제 정말 나가면 안 되는 직원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에 이제 제가 인사팀장일 때 있죠. 인사팀장일 때 나가줬으면 하는 직원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만나죠. 당장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 하죠. 뭐 어디 갈 때는 저기 났어요. 뭐 이러면서 계속 함께하기 좀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얼른 사익서 양식을 꺼내서 바로 책상 위에다 올려주죠. 예전입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근데 반대로 정말 가면 안 되는 이런 직원일 때는 시간 없다 그러죠. 시간 없다. 그리고 자리 비우고 사익서 양식이 지금 없다. 나 저기 본사 들어가서 받아와야 된다. 사익서는 원래 한 3개월 전에 내야 된다. 막 이러고 안 만나고 막 그렇죠. 저도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사팀장일 때도 그랬는데 이제 퇴사 시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이제 퇴사 시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회사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친동생처럼 잘해줬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감정에 호소하는 거 있죠. 이거 조금 도움이 안 되죠. 네가 어디서 뭘 할 수 있겠냐. 우리니까 널 받아준 거지. 능력도 없는 게 걱정한다고 악담을 퍼는 걱정한다고 하는데 악담이죠. 요런 거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너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면서 이제 무시하는 거죠. 너 지금 오해하고 있다. 잘못한 거 하고 있다. 지금 퇴사할 때 아니다. 막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아쉽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데이트하는 남녀 간에도 그때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되고 뭐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헤어질 때 그렇죠. 회사와 회사 간에 합의했다가 합의를 깰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감정에 호소하는 것, 악담 퍼붓기, 직원 무시하기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언어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건 사실은 퇴사하는 프로세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비스의 순간의 힘 너무너무나 좋은 책인데 결정적 순간을 창조하는 4가지 요소이면서 고양, 통찰, 긍지, 교감의 순간 제가 가끔 인용하는 책이잖아요. 이제 MOT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실의 순간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이 입사한다 하더라도 이제 직장 생활 MOT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 여정 관리라는 단어, EXM, Employee Experience Management라는 단어가 나와서 조직 문화 관리자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직원 개인 관점에서 채용 설명회, 모집 공고부터 시작해서 면접 보고 합격해서 입사 첫날을 경험하고 온보딩을 하고 3개월 자기증명을 하고 1년 경험하고 그 이후에 평가 보상과 승진 교육을 경험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죠. 통상 이제 한 5년 정도 관리직 평균이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퇴사 MOT가 있습니다. 그 퇴사 MOT가
퇴사 프로세스입니다. 요즘은 이제 오프보딩 프로세스라고 통상 이야기하죠. 오프보딩, 비행기가 온보딩, 이륙할 때와 오프보딩, 착륙할 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숙련된 조종사의 어떤 그 스킬이 필요하기도 하고 연료도 가장 많이 들고 타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런 순간이죠. 비행기가 그냥 이륙해 있는 상태, 상공에 있는 상태에서는요 쭉 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니다. 그런데 이륙할 때, 온보딩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요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구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따로 제가 가인즈 캠퍼스에서 이 영역은요 여러 번 안내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하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헤어지는 거 있죠. 헤어지는 거. 여러분들 전부 다 헤어지는 경우는 다 사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퇴사 프로세스인데 헤어지는 게 되는 퇴직 징후 관리하는 거, 퇴사를 고민할 때 퇴사자 면담하는 거, 퇴사를 결정하고 나면 퇴사 CAC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일이 있고 퇴사자 인사가 있고 남아있는 직원을 관리하는 것까지가 퇴사 프로세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회사에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퇴직 징후가 보이면서 퇴사를 결정하는 그 단계까지. 그러면 퇴사자 인터뷰를 하게 되면 퇴사가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요 경영자의 언어나 경영자의 대화가 지배하는 구간이 아니라 퇴사 프로세스가 지배를 합니다. 인계인수서, 보안유지서약서, 필요서류, 부검 메일, 그 다음에 퇴직 이후 퇴직 관리자 풀에 들어갈 건지 여부를 확인해서 퇴사자 관리 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가인즈 캠퍼스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프로세스, 퇴사 확정 D-30일, 7일, 1일, 굿바이 블레싱, 급여 지급하는 거, 퇴직금 지급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관리하는 거, 퇴사 CAC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필독 영상 있습니다. 퇴직자 오프보딩과 네트워크 풀 속에 들어가기 인 거고요. 아마도 지금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경영벙커에서 제가 안내해드렸죠. 퇴직자 오프보딩과 네트워크. 친구는 못 돼도 적응 만들지 말라. 비즈니스 격언이죠. 요거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못 돼도 적응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경영자의 언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어제 9월 가인즈 성장 클럽의 첫 번째 강의해 주셨던 숭실대학교 혁신 코칭 컨설팅 학과의 김현준 교수님, 아주 그냥 화끈한 강의를 해 주시더군요.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코칭 피드백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제대로 피드백해야 직원의 행동이 바뀌는 피드백이 될지, 파워풀한 강의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인가요? 4시에 클래스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랜만에 이제 판매화법 강의해 드렸습니다. 고객의 욕구를 자극할 12가지 언어 스킬. 여러분들 제가 판매 잘합니다. 현장 가서 현장 근무도 많이 해봤고 다양한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 경험을 근거해서 12가지의 고객 코칭 언어 안내해 드렸으니까 들어가셔서 영업부 그리고 광고 문구 작성하는 그런 팀과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신규 영상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가인즈 캠퍼스 애독자, 가인즈 캠퍼스 회원 중에서 한 분이 나눔 행사를 좀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오늘이 그날이 됐습니다. 한주라고 하는 언더백 기업을 위한 2024년 다이어리 나눔 이벤트인데 이게 이제 선정을 했는데 대상이 사연에 채택된 5곳의 기업에게 A5 사이즈의 양장 트라이 다이어리를 기업당 100권씩 1,500권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기간이 9월 20일부터 27일까지이고요. 요 밑에 신청 방법 요 이벤트 페이지가 있거든요. 요거 있으니까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올려놔드리고 오픈 카톡방에서 아마 직접 올리실 겁니다. 한주에서 올리실 거니까 그 이벤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기를 누르고요. 가인즈 캠퍼스 김경민의 경영벙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눔의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41% 할인이기 때문에 거의
요거의 원가를 대략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뭐 광고성은 아닌 겁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해서 좋으면 향후에도 계속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예, 저도 다이어를 받아서 한참 썼다가 저희가 요게 나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쓰는데, 예, 여러분들 이용하실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 기업에 100개까지 준다 그러니까 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이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비즈니스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고정 댓글 프로필을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이평화연구원 핸드폰 번호 이렇게 됩니다. 카톡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우리 회사도 경영 벙커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겸해서 우리 제품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다. 우리 제품을 이용만 하신다면 우리 제품이 좋다는 거 잘 알 거다. 나 비즈니스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경영 벙커를 이용하는 다른 분들에게 내 제품을 안내도 하고 잘 이용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싶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주에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저희가 뭐 비용을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아실 겁니다. 용기를 내서 하신 거여서 1번 타자로 이렇게 1호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제가 비즈니스 나눔의 날로 한 번 설정을 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다 소개해드리려고요. 한 주처럼 다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평화연구원 비즈니스 프로필이거나 오픈 카톡방의 비즈니스 프로필이거나 지금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5616-0691 010-5616-0691 예. 차에서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들었습니다. 해주시고 보내시면요 저희가 다 해드린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오잖아요. 사행성 음주가무 정치 기부 요청 뭐 이런 것들은 살짝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웬만하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합정동에서 물건이 크면 저희 쪽으로 오면 저희가 어떻게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다 그럼 모아서 보내드리면 되는 거고, 아니다 좀 크다 그러면 직접 보내시고, 이런 것들 대화할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겠지 하는 정보는 다 넣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보내시고, 저희가 그걸 조율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은 여러분이 하시고 저희는 통로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날을 잡아가지고 비즈니스 나눔의 날, 그래서 사실 못 알려서 안타까운 거 많잖아요. 저희가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다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용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 저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상품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이 아니죠. 내일은 쉬어야 되죠. 내일은 쉬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일 잘 시킵시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존심만 강한 호날두급 신인일 문제인가? 아니면 모호한 피드백만 하는 상사가 문제인가? 네. 누가 문제입니까? 이렇죠. 부드럽고 강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죠. 그런 이야기 제대로 일시키는 팀장, 경영자에 관련된 이야기 다음 주 월요일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해드리고요. 김경민의 경영벙커는 매일 아침 워킹데이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경영자의 실력을 올려드리는 경영 지식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면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